아이고, 제 계획을 잘 세울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구성하도록 하여 나라를. 그럼 지금부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님이신 김상훈 의원님과 국회 법사위의 오선의원이신 조배숙 의원님, 그리고 우리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이 오늘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하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저는 법치주의를 소환하기 전에 먼저 지난 4월 총선을 먼저 소환하고자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300석 국회의원 중에 108석을 받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보수 국민들 45% 이상이 108석을 만들어준 것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딱 두 가지 잘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민주당과 그 외 야당이 헌법 개정 마음대로 못하도록 막으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 탄핵을 막으라는 지상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잘못한 게 한동훈을 정치권에 불러낸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보수 국민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자가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법치를 소환하면서 비상계엄은 왜 불렀는가? 내란은 과연 있었는가? 요즘 생각하니까 내란은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람 다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불러들이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지금 내란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핵은, 헌법재판소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지금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유명한 헌법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할 겁니다. 오늘 되어진 결론을 가지고 내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탄핵은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말을 오늘 여기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좋은 토론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이 사회자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이 토론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특히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이 와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김상훈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회장님, 그리고 또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김상겸 교수님, 그리고 또 장영수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그리고 아까 사회도 봐주셨는데 우리 임원조 대표님, 한경주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수고해 주실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앞으로 그 역사를 평가를 할 때 이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전후로 좀 역사를 구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그 계엄 선포, 탄핵, 또 내란죄 수사로 정말 국가가 큰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주목한 것은 그 과정에서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가 절차적인 법을 지키지 않고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참 현명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이제 과거와 같지 않고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표출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2030 그 젊은이들이 깨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로 보자면 다른 사법기관들도 문제가 많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을 아주 속전속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쌓여있는 누적되어 있는 탄핵 심리할 사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포커스를 집중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뺐습니다. 뺀 사유도 헌재에서 힌트를 줬다고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헌법재판소와 어떤 내밀한 그런 짬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러니까 탄핵 사유 중에서 내란죄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국회 소추단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의결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형배 소장대행, 정정미,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특정 이념 선양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출신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자, 이분들의 성향은 직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했을 때 4대 4로 기각이 됐지만 그 인용의 의사를 표시한 이 4명에 포함이 됩니다. 이틀밖에 안 된 임기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분들의 그 판단 내용을 보고 상당히 제가 우려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도 좀 결론이 불길하게 예측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47% 국민들이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되지만 또 공정하게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47%가 이미 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을 과연 법치주의대로 지금 제대로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법원이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헌법상의
사법기관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 일을 하느냐. 사법기관이 결정을 했으면 따라야지. 그게 법치주의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절차상, 내용상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단지 사법기관의 헌법상의 기관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정말 이런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스스로 그 중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본인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출연했을 때 그때 쿠데타로 출연한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선거로 출연했습니다. 라드부르크는 이것을 합법적인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탈을 쓴 위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결론이 나오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분위기상 저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국회가 민생은 방치하고 탄핵과 특검이 범람하는 그런 국회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책 토론회를 잘 개최하지 않는 편인데 우리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의 이갑산 대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토론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주제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주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주제의 토론회가 돼서 오늘 우리 당의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최고 중진의원이신 조배숙 의원님과 함께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함께 자리하신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 또 김기현 대표님, 나경원 대표님과 우리 동료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토론회에서 다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소환하는 그런 중지가 모아지는 그런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치주의는 상권 분립에서 사법부가 그 최후를 맡아서 이제 정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사법부 중에도 크게 포함하면 헌법재판소가 가장 상위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든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깨지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이 나라 자체의 존재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예전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사법부의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주로 문제가 됐는데 외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내부가 스스로 편향되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 마치 옳은 양 법조적 양심, 헌법적 양심이 아닌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양심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소신인 양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재하고 특히 현재는 우리 구성상 대법원장 3명, 대통령 3명, 국회 3명 추천이 돼 있어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추천도 이 중립성이나 이런 것이 담보가 되지 않지만 특히 국회 추천은 독일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분이 되는데 우리는 각 정당이 하나씩 추천하기 때문에 각 정당 추천은 아예 그 편을 들기로 작정하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들 판결 예를 보면 민주당의 이익이 결부된 사건에 있어서 한 건도 딴 의견을 낸 적이 없을 정도의 자기 사람을 심는 탄생부터 조금 문제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 소위 이 재척이나 기피 회피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재척 기피 회피가 되면 재판관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걸 뭉개고 가는 그래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국가적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국민 통합하는 기능이 오히려 거꾸로 발현되는 헌법재판소에 감으로써 국민이 더 분열되고 더 다투어지는 그리고 그 결정이 되고 나더라도 국민이 승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절차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은 물론 내용이 그래야 되면 물론 절차까지도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절차의 공정성에서 의심을 받으면 결론의 정당성은 당연히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 캐사르의 부인은 바람을 피워서도 안 되지만은 바람 피웠다는 의심이 들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공정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은 공정성을 잃은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 헌법재판 많이 경험하시고 하신 우리 헌법학자 두 분하고 몇몇 분들이 나와서 잘 좀 정리해 줄 텐데, 이 점을 지금 헌법재판하고 있는데도 엄중히 경고하고 국민들도 이런 실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헌법 개정 때나 혹은 헌법재판소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범사련의 이갑산 회장님, 또 조배숙 의원님, 김상훈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소중한 법치주의의 주제를 가지고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범사련에서 이렇게 공동 투표해 주시니까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범사련은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던 굉장히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갑산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함께하고 계신 우리 임원조 상임 공도 대표님을 비롯한 범사련 여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 조배숙 의원님, 또 우리 김상훈 정책의장님께서도 함께 주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얘기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도 아침에 답답해서 글 하나 써서 조금 전에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인지 위헌재판소인지 헷갈린다 그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위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판소 같으면 차라리 해체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글을 제가 공식적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는 것인지 개판을 치는 것이 모르겠다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냉정한 판단을, 냉정한 고민을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자기들이 다 쳐놔놓고 아무 책임도 안 지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문영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일부 재판관들, 그 사람들은 재판관 자격이 없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상식 수준도 벗어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헌법의 계엄은 비상계엄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계엄이 있고 계엄의 선포권은 대통령이 있는 것인데, 그 계엄의 선포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는 별개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만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사법심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면 무조건 내란죄라 그러고, 그러면 탄핵은 마구잡이로 29번 남발하면 그건 아무 죄도 안 되는 겁니까? 탄핵 마구잡이를 해놓는데 제대로 탄핵이 된 게 있습니까? 마구 기각돼도 아무 죄도 없다, 무죄다?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게 법치주의랍니까? 이런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있는 한은 헌법재판소는 해체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요즘은 명치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명치주의라 생각하고, 명이 곧 법이다, 헌재가 곧 법이다, 이런 사회는 결코 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온다 그러면 목숨 걸고 막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소신이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면은 항상 어려울 때는 나서서 일을 하시고 좋은 세상 오면은 또 이렇게 역할을 잘 못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 보수가 어려울 때 역할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저희 정치인들도 비슷합니다. 어려울 때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고요. 좋은 세상이 오면 또 정치인들은 별로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니까 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또 토론회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또 조배숙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상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은 뭐 늘 또 이럴 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그 계엄 이후에 탄핵이 10하루 만에 언론기사 62건을 기초로 해서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시작이구나.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법치주의, 헌법의 가치, 절차의 정당성 이런 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또 뒤로 뒷걸음질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정말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금 소위 좌파 사법 카르텔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한마디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좌파 사법 카르텔의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좌파 사법 카르텔, 또 법원에, 또 그동안 공수처에 나타난 이 좌파 사법 카르텔을 깨는 것을 이번 탄핵의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성숙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보면 결국 헌법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의 양심을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이 아니라 주관적 이념적 편향적 양심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눈 똑바로 부릅뜨고 이 좌파 사법 카르텔의 이러한 행태를 막아내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의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 정의! 화이팅! 사법 정의! 사법 정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